이번에는 전립선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전립선암은 왜 천천히 무서운 암인가? 느리게 자라지만 방심하면 늙는다. 전립선암 이야기를 하면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노인병 아닌가요? 천천히 자라는 암이라던데요. 급한 암은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전립선암은 대부분 천천히 자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급하지 않은 암, 당장 위험하지 않은 암, 나이 들면 생길 수 있는 암. 하지만 이 인식은 절반만 맞습니다. 전립선암은 느리게 자라지만 방심하면 늙는 암입니다. 전립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립선은 방광 아래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장기입니다. 소변 길목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 증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의 증상이 비슷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소변이 약해졌지. 전립선 비대증이겠지. 그 사이에도 암은 자랄 수 있습니다. 왜 60대 이후 급증할까요? 전립선암은 대표적인 시간의 암입니다. 50대 이후 증가하고 60대, 70대에서 급증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누적입니다. 남성 호르몬 영향, 세포 분열 반복, 유전적 요인, 염증 환경, 이런 것들이 수십 년 쌓입니다. 전립선암은 갑자기 생기는 암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라온 결과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7세 남성 김승필님. 소변 줄기가 약해졌습니다. 밤에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갔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건강검진에서 PSA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전립선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인 줄 알았습니다. 증상은 있었지만 해석이 달랐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72세 남성 박재상님. 특별한 소변 증상 없었고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던 중 PSA 수치가 상승한 걸 발견했습니다. 조기에 발견했고 수술 후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검사 안 했으면 몰랐을 겁니다. 전립선암은 증상이 없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빨라서가 아닙니다. 증상이 비슷해서 놓치기 쉽고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고 전이가 되면 뼈로 잘 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뼈전이가 되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조용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약해졌다. 밤에 2회 이상 화장실에 간다. 소변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 직계 가족 중 전립선암 환자가 있다. 60세 이상인데 PSA 검사를 한 적 없다. 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한다면 나이 탓이 아니라 확인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소변 잘 보는데요. 급한 암 아니라면서요. 천천히 자란다던데요. 맞습니다. 천천히 자랍니다. 하지만 천천히 자라는 동안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느린 암이지 안전한 암은 아닙니다. 전립선암은 갑자기 생기는 암이 아닙니다. 노인병으로 넘길 병도 아닙니다. 전립선암은 천천히 자라는 암, 증상이 비슷해 놓치기 쉬운 암, 조기 발견이 중요한 암입니다. 느리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제2장, 전립선암은 왜 생기는가? 남성의 시간 위에서 자라는 암. 전립선암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한테 생긴 걸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유전인가요? 전립선암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전립선암은 남성의 시간 위에서 자랍니다. 전립선암이 생기는 첫 번째 구조는 나이입니다. 전립선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나이입니다. 50대 이후 증가하고 60대, 70대에서 급격히 늘어납니다. 왜일까요? 전립선 세포는 계속해서 분열을 반복합니다. 세포 분열이 많을수록 오류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이 오류가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전립선암은 시간의 암입니다.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구조는 남성 호르몬입니다.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는 장기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전립선 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정상 세포뿐 아니라 암세포도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치료 중에는 호르몬 억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필수적인 존재이지만 전립선에서는 성장 자극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 구조는 가족력입니다. 직계 가족 중 전립선암 환자가 있다면 위험은 높아집니다. 특히 아버지나 형제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면 발병 위험은 증가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이 전부는 아닙니다. 유전은 가능성을 높일 뿐입니다. 환경과 시간이 더해질 때 현실이 됩니다. 네 번째 구조는 식습관과 비만입니다. 서구화된 식단은 전립선암 위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고지방 식사, 붉은 고기 과다, 가공육 섭취, 비만. 이 구조는 호르몬 환경과 염증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비만은 만성 염증 상태입니다. 염증은 암의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조는 만성 염증입니다. 전립선염을 반복적으로 겪은 경우 염증 환경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세포 재생이 많아집니다. 세포 재생이 많아질수록 오류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암은 반복된 손상과 회복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5세 남성 이경수님. 아버지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지만 본인은 특별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정기 PSA 검사에서 수치가 상승된 것을 발견했고 조기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족력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한 게 다행이었습니다. 전립선암은 가족력이 있다면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봅니다. 70세 남성 박훈식님은 비만과 고지방 식사 습관이 있었지만 PSA 검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방문하였고 여러 가지 검사 결과 전립선암이 뼈에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소변도 잘 나왔는데요. 전립선암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나는 운동도 하고 건강해요. 소변 문제 없어요. 전립선 비대증만 있어요. 전립선암은 전립선 비대증과 별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암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비대증의 증상 때문에 암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60세 이상이다. 가족 중 전립선암 환자가 있다. 고지방 식사를 자주 한다. 복부 비만이다. PSA 검사를 받은 적 없다. 이 중에서 2개 이상이면 정기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포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전립선암은
하루에 생기는 암이 아닙니다. 운으로 생기는 암도 아닙니다. 전립선암은 나이의 결과, 남성 호르몬의 영향, 염증과 식습관의 누적, 가족력의 영향입니다. 전립선암은 남성의 시간 위에서 자랍니다. 제3장 초기 증상 나이 탓이라고 넘기는 순간 전립선암의 가장 큰 문제는 증상이 특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졌어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요. 시원하게 안 나오는 느낌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겠지. 나이 들면 다 그래. 맞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흔합니다. 문제는 전립선 암도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놓칩니다. 가장 흔한 초기 신호들을 보겠습니다. 소변 줄기 약화, 소변 시작이 늦어짐, 소변을 보고도 남은 느낌, 밤에 2회 이상 배뇨, 갑자기 소변이 마려움. 이 증상들은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할 때 나타납니다. 전립선암이 요도 근처에서 자라면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초기 전립선암은 아무 증상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SA 검사가 중요합니다. PSA란 무엇일까요? PSA는 전립선 특이 항원입니다. 혈액 검사로 측정합니다. PSA 수치가 높다고 모두 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많은 전립선암은 PSA 상승으로 발견됩니다. 즉, 증상이 아니라 검사가 먼저 말해주는 암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소변 잘 보는데요. 불편한 거 없어요. 증상이 없다고 암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립선암은 조용히 자랄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전립선 안에만 머무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밖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1기에서 2기, 암이 전립선 내부에 국한, 증상 거의 없음, PSA 상승으로 발견, 치료 예후 비교적 좋음, 2단계에서 발견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기, 전립선 피막 밖으로 침범, 주변 조직 침범 가능, 재발 위험 증가. 이때는 치료가 복잡해집니다. 4기, 림프절 전이, 뼈 전이, 전립선암은 특히 뼈로 전이되기 쉽습니다. 허리 통증, 골반 통증,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단계까지도 소변 증상이 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9세 남성 정경식님은 PSA 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었고 최근에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정형외과를 방문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전립선 암이 뼈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소변은 잘 나왔습니다. 전립선암은 소변 증상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63세 남성 김찬일님은 건강검진에서 PSA 상승을 발견하였고 정밀 검사 후 전립선암 1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로봇 수술 후 현재는 안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 증상 없었는데 검사 덕분에 살았습니다. 발견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밤에 2회 이상 화장실, 소변 줄기 약화, 소변 보고도 개운하지 않다, 가족 중 전립선암 환자가 있다, 60세 이상인데 PSA 검사 경험 없음.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확인 대상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한 번도 PSA 검사를 안 했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전립선암은 느립니다. 그래서 방심합니다. 급한 암은 아니라던데 천천히 자란다면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자라면서 전이 될 수 있습니다. 느린 암이지 안전한 암은 아닙니다. 전립선암은 소변 증상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통증이 있어야 발견되는 암도 아닙니다. 전립선암은 PSA 검사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초기에는 거의 무증상이며 진행되면 뼈로 전이될 수 있는 암입니다.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검사로 확인하십시오. 제사장, 치료. 암만 보지 않는다. 삶의 질을 함께 본다.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수술하면 끝입니까? 완치가 되나요? 부작용은 없습니까? 전립선암 치료는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암과 달리 삶의 질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이 점이 전립선암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치료의 첫 번째는 절제 수술입니다. 암이 전립선 내부에 국한된 경우 수술로 전립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 많이 시행됩니다. 장점은 암을 직접 제거할 수 있고 병리 결과가 정확하고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실금, 발기부전. 이 두 가지가 많은 남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수술 후 일시적으로 소변을 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지만 일부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암은 나았는데 소변 때문에 외출이 어렵다. 이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립선 주변에는 발기와 관련된 신경이 있습니다. 신경을 보존하는 수술을 하더라도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술 전 반드시 설명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고령이고 수술 위험이 높은 경우 환자의 선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방사선은 암세포를 파괴합니다. 장점은 수술 없이 치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배뇨 자극 증상, 직장 자극 증상, 성기능 저하의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 치료입니다.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억제 치료를 시행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을 낮추는 치료입니다. 암 성장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육 감소, 체지방 증가, 피로감, 성욕 감소, 골다공증 위험 증가. 암은 잡았지만 몸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전이된 경우가 있습니다. 뼈 전이가 발생하면 완치보다는 진행 억제가 치료의 목표가 됩니다. 호르몬 치료 플러스 항암 또는 최신 표적 치료제 사용해서 치료합니다. 최근 치료는 발전했지만 초기 발견과는 결과가 다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4세 남성 최종구님. 전립선암 1기 진단을 받았고 로봇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재발 없고 요실금은 6개월 후 호전되었으며 성기능은 일부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일찍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71세 남성 박근수님. PSA 검사를 받지 않았고 뼈전이 후 발견되어서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검사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립선암은 발견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사람들이 많이 후회하는 부분은
치료 자체가 아니라 검사를 미룬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 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특히 요실금 가능성, 성기능 변화, 호르몬 치료 부작용, 이 부분은 치료 전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전립선암 치료는 하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단계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립선암 치료는 암 제거, 진행 억제, 삶의 질 유지, 이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일기와 사기는 같은 병이 아닙니다. 제5장 생활관리. 전립선은 과잉과 정체를 싫어합니다. 전립선 암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약만 잘 먹으면 되죠? 수술했으니 끝난 거죠? 아닙니다. 전립선 암은 치료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 관리로 이어지는 병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남성에게는 생활 구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체중 관리, 복부 비만 줄이기입니다. 복부 비만은 단순한 외형 문제가 아닙니다. 복부 지방은 호르몬 환경을 바꿉니다. 염증 수치를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이 환경은 암의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체중을 5 내지 7%만 줄여도 대사 환경이 개선됩니다. 급격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꾸준한 감량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전립선암 관리에서 운동은 선택이 아닙니다. 빠르게 걷기 하루 30분, 주 3에서 5회 근력 운동 병행하기. 운동은 체중 감소, 인슐린 안정, 염증 감소, 우울감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호르몬 치료 중이라면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암 치료 중인데 운동해도 되나요? 의사와 상담 후 가능한 범위에서 반드시 움직이십시오. 세 번째는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 줄이기입니다. 전립선은 골반 깊숙이 위치합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골반 혈류가 감소합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습관은 대사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1시간마다 5분씩 일어나 걷는 것만으로도 환경이 바뀝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줍니다. 수면 부족은 테스토스테론과 코르티솔에 영향을 줍니다. 전립선암 관리에서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6시간에서 7시간 이상, 일정한 수면 시간, 밤늦은 음주와 야식 줄이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 PSA 검사입니다. 전립선암 치료 후에는 PSA 추적 검사가 필수입니다. 수술 후 PSA는 거의 0에 가까워야 합니다. 수치가 다시 올라가면 재발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검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6세 남성 이남진님. 수술 후 운동 없이 지냈습니다. 체중은 증가했고 근육은 감소했습니다. 호르몬 치료 중 피로가 심화되었습니다. 이후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근력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6개월 후 체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암보다 생활이 더 중요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62세 남성 박수일님. PSA 수치가 경계선에 있었지만 생활 개선 없이 지냈습니다. 2년 후 PSA 수치가 상승하였고 조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쓸 걸 그랬습니다. 전립선암은 천천히 진행합니다. 그 말은 관리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운동 조금 하니까 괜찮다.
암은 이미 치료했으니까 끝났다. 암 치료는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입니다.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복부 비만 줄이기, 주 3에서 5회 걷기, 근력 운동 병행, 장시간 앉는 습관 줄이기, 정기 PSA 검사 유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암 생활 관리는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기적의 약도 아닙니다. 전립선암 생활 관리는 체중 관리, 규칙적인 운동, 혈류 개선, 정기 추적 검사입니다. 전립선은 과잉과 정체를 싫어합니다. 움직이면 환경이 바뀝니다. 제6장 음식. 전립선은 지속적인 자극을 싫어합니다. 전립선암에서 음식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환경을 바꾸는 힘은 있습니다. 전립선은 호르몬과 염증의 영향을 받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식사는 단순한 칼로리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몬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염증을 낮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전립선암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토마토.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리코펜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가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토마토 주스, 토마토 소스 활용도 좋습니다. 둘째, 브로콜리.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 성분을 포함합니다. 염증 환경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 2, 3회 이상 반찬으로 포함하십시오. 셋째, 콩류. 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호르몬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 일부를 콩 단백질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꽁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튀김보다는 구이, 찜이 좋습니다. 다섯째, 녹차.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는 무리가 없습니다. 전립선암 관리를 망치는 음식들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붉은 고기 과다 섭취를 하지 마세요. 소고기, 돼지고기, 특히 기름진 부위, 과도한 섭취는 염증 환경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기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빈도와 양입니다. 두 번째, 가공육을 멀리하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가공 과정에서 첨가물과 나트륨이 증가합니다. 매일 먹는 습관은 위험 구조입니다. 세 번째, 고지방 튀김 음식을 피하십시오. 치킨, 돈가스, 기름진 야식. 지방 과잉은 비만과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비만은 전립선암 진행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제품을 과다하게 먹지 마세요. 고지방 우유, 치즈, 버터의 과다 섭취는 호르몬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적정량은 괜찮지만 과잉은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설탕은 안 됩니다. 탄산음료, 달달한 커피, 디저트,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전립선은 대사 이상 환경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먹어요. 토마토 많이 먹으면 괜찮죠? 특정 음식 하나가 암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고기 중심에서 채소 중심으로 매일 육류를 먹는다면 주 2, 3회로 줄이기. 튀김 대신에 찜, 구이로. 흰쌀을 잡곡으로. 가공육을 자연식으로 바꿔주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8세 남성,
김성일님. 수술 후 식단 조절을 시작했습니다. 붉은 고기를 줄이고 채소와 생선 중심으로 식사 구조를 바꿨습니다. 체중이 6kg 줄었고 PSA 수치가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식탁이 바뀌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전립선암 음식 관리는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기적의 식품도 아닙니다. 전립선암 음식 관리는 염증을 낮추고 비만을 줄이고 호르몬 환경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지속적인 자극을 싫어합니다. 제7장 예방법. 전립선암은 미리 확인하는 암입니다. 전립선암은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되는 암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 예방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조기 확인입니다. 전립선암은 증상이 아니라 검사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암 예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PSA 검사. 60세 이후는 기본입니다. 60세 이상 남성이라면 PSA 검사를 한 번도 안 했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특히 가족력 있는 경우, 50대 후반 이상, 비만, 고지방 식습관, 이 경우 정기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검사는 공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계를 바꾸기 위한 전략입니다. 둘째, 복부 비만 관리. 허리둘레는 단순한 치수 문제가 아닙니다. 복부 지방은 호르몬과 염증 환경을 바꿉니다. 전립선은 이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체중을 5%만 줄여도 대사 환경은 달라집니다. 셋째, 운동은 예방입니다. 운동은 치료 이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방 전략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주 3에서 5회 근력 운동. 운동은 염증을 낮추고 비만을 줄이며 혈류를 개선합니다. 전립선은 정체된 환경을 싫어합니다. 넷째, 식습관 구조 바꾸기. 전립선암 예방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채소 중심, 육류 빈도 줄이기, 가공육 최소화, 과도한 유제품 줄이기, 설탕 줄이기, 반복이 환경을 만듭니다. 다섯째, 나이 탓으로 넘기지 않기. 소변 줄기 약화, 야간뇨, 잔뇨감. 이 증상이 있다면 전립선 비대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족이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남성 혼자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검사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1. 검사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해주는 사람, 아내, 딸, 아들, 가족의 한마디가 PSA 검사를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통증이 없으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 식탁을 바꾸는 사람. 식사는 개인의 의지보다 가정 환경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고기 중심 식단을 채소 중심으로 바꾸는 것. 가족의 참여 없이는 어렵습니다. 3. 부끄러움 줄여주기. 전립선암은 성기능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이 말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70세 남성 최현일님은 PSA 검사를 받지 않다가 딸의 권유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초기에 전립선암을 발견했고 수술 후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딸 아니었으면 검사 안 받았을 겁니다. 전립선암에서 가족은
예방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60세 이상인데 PSA 검사 경험이 없다. 가족 중 전립선암 환자가 있다. 복부 비만이다. 고지방 식사를 자주 한다. 소변 증상이 있지만 병원 방문을 미루고 있다. 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한다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립선암은 운이 아닙니다. 갑자기 생기는 병도 아닙니다. 전립선암은 나이와 함께 증가하고 검사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관리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암입니다. 예방은 PSA 검사, 체중 관리, 운동, 식습관 개선입니다. 전립선암은 두려워할 암이 아니라 미리 확인할 암입니다. 에필로그, 남성의 건강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전립선암은 급하게 달려오는 암이 아닙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발걸음을 무시합니다. 아직 괜찮겠지. 조금 불편한 정도야. 나이 들면 다 그래.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전립선암은 느리게 자라지만 방심하면 늦는 암입니다. 남성들은 몸의 신호를 잘 참습니다. 아프면 참습니다. 불편해도 참습니다. 병원 가는 걸 미룹니다. 특히 소변 문제나 성기능 문제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 귀찮음, 두려움. 그 사이 시간은 흐릅니다. 전립선암은 운이 아닙니다. 전립선암은 남성의 시간 위에서 자랍니다. 나이, 호르몬, 생활 습관, 염증 환경, 이것이 쌓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암입니다. 바로 PSA 검사입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 하나가 단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일기에서 발견된 전립선암과 뼈로 전이된 전립선암은 같은 병이 아닙니다. 치료도 다르고 삶의 질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의사의 기술이 아니라 검사를 받겠다는 결정입니다. 60대 이후의 건강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괜찮다는 느낌보다 확인했다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소변 줄기가 약해졌습니까?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갑니까? 검사를 미루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전립선암은 두려워할 암이 아니라 미리 확인할 암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형제에게 검사 한번 해보세요. 이 한 문장이 몇 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혼자 예방하기 어려운 암입니다. 가족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병을 공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조로 설명합니다. 전립선암은 느리게 자라지만 확인하면 관리할 수 있는 암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과 좋아요가 또 다른 남성의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는 60플러스 건강연구소입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